언니, 우리 왜 같은 샐러드를 먹어도 어떤 날은 더 배가 고프고 어떤 날은 이상하게 살이 붙을까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는 말. 듣기엔 쉬운데 몸은 자꾸 반대로 반응하죠. 오늘은 굿 캘러리즈, 배드 캘러리즈에서 배운 걸로 칼로리 숫자 대신 우리 몸을 움직이는 신호, 특히 인슐린에 귀 기울여 볼게요. 지방이 억울하고 설탕이 교활한 이유, 과학과 이야기로 끝까지 같이 풀어봐요. 게리 타우브스는 언니처럼 왜 나는 더 노력하는데 결과는 제자리일까? 라는 좌절에서 출발했대요. 그는 수십 년 연구와 정책의 보고서를 파고들며 살찜을 단순히 과식 탓으로 돌린 통념이 근거가 약하다고 말하죠. 먹은 만큼 쪄요. 대신 저장하라는 신호가 있을 때 찐다. 몸의 명령어를 바꿔봐야 한다는 제안이에요. 듣기 거슬리지만 그래서 더 귀 기울일 가치가 있어요. 칼로리는 에너지 단위예요. 그런데 몸은 계산기가 아니라 생명체죠. 같은 1000칼로리라도 설탕에서 오느냐, 달걀과 채소에서 오느냐에 따라 인슐린 반응, 포만감, 저장 방식이 확 달라져요. 같은 칼로리면 같다는 말은 비 오는 날과 맑은 날을 같은 하루로 묶는 것과 비슷해요. 겉으론 하루, 속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요. 얼마나 보다 무엇이, 언제 먹었는지요? 지방이 문제라며 기름기 쏙 뺀 제품을 고르던 시절. 이상하게 단맛은 점점 강해졌죠. 지방을 줄인 칩, 대신 설탕과 전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혈중 지질은 탄수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는 사실 낯설었죠. 조금만 더 가볼게요. 지방을 줄였는데 허기가 더 빨라지고 과식이 쉬워진 이유. 몸의 호르몬 합주에서 단서가 나와요. 악당은 다른 곳에 숨어 있었어요. 언니, 오늘 영상의 목표는 의지가 아니라 스위치예요. 배고픔과 저장을 켜고 끄는 스위치를 알아차리면 같은 노력으로 더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인슐린, 렙틴, 그렐린 같은 호르몬 이름이 낯설어도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체감이 있어요. 점심 후 졸음, 단밤에 폭식 충동, 새벽에 붓기, 이 감정을 과학과 연결해 나만의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요. 전쟁 전 유럽 의사들은 비만은 지방세포가 영양을 과도하게 끌어당기는 질서의 문제라 봤대요. 과식 탓이라기보다 어떻게든 저장하도록 신호받는 몸이 핵심이었죠. 그러다 전후 정책과 산업이 칼로리 프레임을 밀면서 이 관점은 잊혔어요. 최근 그 잃어버린 서랍을 다시 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센 의지가 아니라 신호를 바꾸는 작전이에요. 지방을 줄이라는 권고는 관찰 연구, 그중 일부 불완전한 데이터에서 출발했어요. 7나라 연구로 알려진 분석은 나라 선택에 편향 논란이 있었고요. 그 사이 가공식품은 저지방 간판 아래 더 달고 빨리 흡수되는 탄수를 넣었죠. 선의였지만 결과는 역설적이었어요. 허기와 갈망이 늘고 혈당 롤러코스터가 시작됐으니까요. 방향을 다시 잡을 때예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착한 호르몬으로만 알려졌지만 동시에 지방을 넣고 잠그는 창고직이에요. 정제탄수와 설탕은 인슐린을 크게 올려 지방세포의 저장을 외치죠. 반대로 지방과 단백질은 인슐린 반응이 낮아 포만감은 길고 저장 신호는 덜해요. 그래서 같은 칼로리라도 몸의 대사는 달라요. 열량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대화가 관건이에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손을 잡은 분자예요. 포도당은 인슐린을 올리고 과당은 간으로 바로 가서 지방 합성을 자극할 수 있어요. 단맛이 혀에서 사라져도 간과 지방 세포는 야근을 시작하죠. 그래서 달달한 음료 한 잔이 허기를 빨리 부르고 갈망을 키우는 거예요. 입이 아니라 간이 먼저 지쳐요. 몸은 섬세한데 설탕은 너무 빠르고 요란하거든요. 운동은 분명 건강에 좋아요. 그런데 체중 감량만 두고 보면 몸은 교묘해요. 에너지를 쓰면 식욕을 올리고 다른 시간대 활동을 줄여 총합을 맞추려 하죠. 마치 가계부가 지출이 늘면 저절로 절약 모드로 바뀌는 것처럼요. 최근 운동이 무의미라 말하지 않아요. 대신 연료 선택, 특히 정제탄수 줄이기가 먼저라 해야 운동의 선물이 더 오래가요. 같은 양을 먹어도 배가 든든한 날이 있죠. 단백질과 지방은 위배출을 늦추고 포만 호르몬을 돕는 반면 빠른 탄수는 혈당을 올렸다가 급락시키며 다시 허기를 불러요. 언니가 오후 4시만 되면 과자 찾는 이유, 의지 부족이 아니라 곡선의 문제일 수 있어요. 포만감은 양보다 구성이에요. 접시에 단백질과 섬유, 건강한 지방을 앵커처럼 놓아보세요. 대사 유연성은 상황에 맞게 탄수와 지방 연소를 바꾸는 능력이에요.
설탕과 정제탄수에 익숙해지면 지방 연소 스위치가 덜 켜져 에너지 기복이 커져요. 반대로 가공탄수를 줄이고 단백질, 섬유, 건강한 지방을 늘리면 지방 연소가 천천히 깨어나 안정감이 생기죠.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 오후 졸음이 줄고 배가 조용히 고파져요. 최근 포화지방 자체가 일률적으로 해롭다는 결론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해요. 혈중 지질은 탄수질, 특히 설탕과 정제 곡물의 영향도 받아요. 중요한 건 맥락과 조합이에요. 트랜스 지방은 피하고 자연식 그대로의 지방, 올리브 오일, 견과, 달걀, 생선은 포만과 영양을 채워줘요. 지방을 무조건 줄이기보다 설탕과 정제 탄수를 먼저 살펴봐요. 지방세포는 단순 저장고가 아니에요. 호르몬과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며 에너지의 흐름을 요구하죠. 인슐린이 높게 유지되면 지방세포는 들어와 라고 신호해요. 그 결과 혈중 연료가 떨어져 피곤하고 배고파지죠. 그러니 과식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수 있어요. 창고가 잠겨 있으니 몸은 더 자주 열쇠를 찾는 거죠. 열쇠를 바꾸는 게 먼저예요. 저지방 식단으로 칼로리를 억지로 줄이면 처음엔 빠지다가 곧 정체돼요. 허기가 커지고 기분이 가라앉아 지속이 어렵죠. 이는 몸이 에너지 부족이라며 대사를 낮추고 지방세포 문은 여전히 잠겨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반대로 가공탄수를 줄여 인슐린을 낮추면 창고문이 서서히 열리며 에너지 접근성이 좋아져요. 같은 열량 제한보다 덜 힘들어져요. 아침에 달달한 빵과 주스를 먹으면 2시간 후 손이 떨리듯 허기가 오죠. 혈당이 빠르게 올랐다가 인슐린과 함께 급락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우리는 또 당을 찾게 돼요. 악순환을 끊으려면 시작을 바꿔요. 단백질과 섬유, 지방이 있는 아침, 예를 들면 달걀, 채소, 요거트, 견과로 첫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면 하루가 훨씬 차분해져요. 지방은 칼로리가 높다는 이유로 미움받았지만 포만 신호를 오래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올리브 오일로 버무린 샐러드와 닭가슴살, 아보카도 반쪽만 추가해도 허기가 늦게 와요. 단, 가공된 트랜스 지방과 튀김은 예외예요. 자연에 가까운 지방을 선택하면 식사 사이 간식 충동이 완만해져요. 포만의 끈을 잡아주면 의지가 덜 소모돼요.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고 식후 열효과가 커 에너지 소모도 도와요. 무엇보다 식욕 조절 호르몬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요. 매 식사에 손바닥 크기 단백질, 예를 들면 달걀, 생선, 두부, 살코기를 챙기면 간식 타이밍이 뒤로 밀려요. 과하지만 않게 꾸준히가 핵심이에요. 근육은 대사의 집이니까요. 집을 지켜야 난방이 덜 들어요. 섬유는 칼로리가 거의 없지만 소화 속도를 늦추고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돼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변비도 완화하죠. 채소, 해조류, 콩, 통곡물처럼 가공 덜 된 식품을 접시에 반 이상 채워보세요. 소스와 드레싱은 설탕 대신 향신료와 올리브오일로 풍미를 살려요. 폼 안에 쿠션이 깔리면 폭식의 충돌을 부드럽게 막아줘요. 정제탄수는 흰 밀가루, 설탕, 과하게 가공된 곡물처럼 씹기도 전에 녹아버리는 애들이에요. 포장지 뒷면엔 시럽, 덱스트린, 말토스 같은 이름으로 숨어있죠? 이런 탄수는 빠르게 흡수돼 인슐린을 급히 부르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달지 않은데 왜 살찌지? 의 답이 여기에 있어요. 단맛뿐 아니라 빨리 풀리는 탄수를 경계해요. 거짓 허기는 감정과 혈당의 합작품이에요. 지루함, 스트레스, 피로에 혈당이 출렁이면 뇌는 빠른 당으로 달래려 하죠. 이때 물 한 컵, 단백질 간식, 10분 산책은 마치 껌처럼 시간을 벌어줘요. 갈망의 파도는 10에서 20분이면 잦아들어요. 진짜 배고픔은 점잖게 오지만 갈망은 휘몰아쳐요. 우리는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되면 돼요. 최근 특정 문화권의 전통 식단 예를 들어 설탕과 정제 곡물이 적던 시기에서 비만과 대사질환이 드물었다는 사례를 소개해요. 중요한 건 단일 영웅이 아니라 가공이 덜하고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 충분한 단백지방, 공동 식사의 리듬이었죠. 우리도 완벽을 흉내내기보다 맥락을 빌리면 돼요. 시장 한 바구니의 식재료부터 바꿔요.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낮아지고 그렐린이 올라 식욕이 늘 수 있어요. 밤늦은 스크롤과 단 음식이 손잡는 이유죠. 최소 7시간,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요. 취침 2시간 전엔 간식과 화면을 줄이면
아침 공복이 덜 거칠어요. 수면은 무료지만 강력한 대사 리셋 버튼이에요. 다음날의 의지를 잠이 대신 벌어줘요.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코르티솔이 올라 혈당을 높이고 배 둘레지방을 선호해요. 이때 달달한 위로가 다가오죠. 깊은 호흡 4-7-8 짧은 산책. 햇빛 10분은 코르티솔을 낮추는 작은 처방이에요.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 회복이 빠른 하루가 관건이죠. 마음의 파동을 낮추면 몸의 갈망도 함께 낮아져요. 스트레스는 식욕의 성냥불이에요. 운동은 체중계가 아니라 대사의 보상이에요. 근력과 인터벌은 근육이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문을 넓혀 인슐린 감수성을 돕죠. 식사 후 10분 걷기만으로도 식후 혈당 곡선이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으로 벌어먹기가 아니라 운동으로 더 잘 쓰기를 목표로 해요. 연료 선택을 바꾼 뒤 운동은 불꽃에 바람을 넣는 역할이 돼요. 최근 관찰 연구의 한계를 짚어요. 함께 일어나는 변수들 속에서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죠. 반면 식단을 직접 바꾼 개입 연구에서는 정제 탄수를 줄인 그룹이 포만감과 대사 지표에서 이점을 보인 사례가 반복돼요. 과학은 늘 수정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가 아니라 더 나은 추론으로 한 걸음 가요. 일상의 작은 실험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되어 정체기는 흔해요. 염분, 호르몬 주기, 수분, 스트레스가 체중계를 흔들죠. 이때 탄수의 질을 다시 보정하고 저녁 탄수 비중을 낮추며 수면을 챙기면 막힌 길이 조금씩 풀려요. 주 단위 허리둘레와 오핏을 함께 기록해요. 참고문은 열리기 시작했는데 체중계는 늦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표를 다양하게 보면 마음이 덜 출렁여요. 외식은 소스와 곁들임에 설탕과 전분이 숨어 있어요. 드레싱은 반만, 소스는 따로, 밥빵은 과감히 반으로 시작해요. 대신 단백질과 채소, 올리브 오일을 요청하면 배신감 없이 포만을 채울 수 있어요. 디저트는 둘이 나누거나 커피로 입만 닫아요. 선택의 균형이 쌓이면 한 번의 외식이 일주일을 망치지 않아요. 저지방, 당 줄임 라벨은 유혹적이지만 성분표를 보면 전분, 당, 알코올, 감미료가 추가된 경우가 많아요. 첫 세 줄의 재료가 곧 그 음식이에요. 통식품 짧은 재료, 낯익은 단어를 고르세요. 단맛은 혀만 속이지 말고 몸도 속이지 않아야 해요. 장바구니가 이미 내일의 배고픔을 결정해요. 선택은 계산대에서 끝나요. 기상 후 물 한 컵, 밝은 빛 5분,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단백질 중심의 첫 끼로 인슐린을 과하지 않게 깨워요. 통곡물 한 줌은 괜찮지만 주스, 시리얼, 달빵은 첫 곡선의 급경사를 만들어요. 아침에 곡선이 낮으면 점심 간식, 저녁의 선택이 훨씬 쉬워져요. 하루의 첫 단추를 단단히 잠그는 루틴이에요. 점심은 오후의 생산성을 좌우해요. 단백질, 채소, 건강한 지방을 기본으로 곡물은 상황에 맞게 한 줌. 회의 많은 날엔 곡물을 줄이고 채소와 지방을 늘리면 졸음이 덜 와요. 드레싱은 설탕 없는 올리브 오일과 식초로 간단하게. 포만에 앵커를 박으면 오후 4시에 유혹이 잦아들어요. 저녁은 수리 모드로 들어가기 전 과한 당을 피하는 게 좋아요.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곡물은 활동량에 맞게 조절해요. 늦은 밤 배고픔이 온다면 따뜻한 차, 요거트 한 숟갈, 견과 한 줌으로 조용히 달래요. 배가 고파야만 좋은 수면이 오진 않아요. 잔잔한 든든함이 밤의 호르몬을 안정시켜요. 공복은 인슐린을 낮추고 지방 연소를 돕지만 갑작스러운 장시간 굶기는 반작용을 부를 수 있어요. 먼저 정제 탄수를 줄여 허기 롤러코스터를 잠재운 뒤 자연스럽게 아침이나 간식 한 끼를 줄여보세요. 물차, 블랙커피로 부드럽게, 몸이 허락할 때만, 스트레스가 낮을 때 실시해요. 공복은 도구이지 시험이 아니에요. 달콤함을 끊는 건 외로워요. 혀는 시끄럽고 기억은 케이크를 미워하죠. 2주만 의식적으로 설탕 음료, 디저트, 단 간식을 쉬어보세요. 딸기, 요거트, 다크 초콜릿 소량으로 다리 놓기. 혀의 기준은 빠르게 바뀌어요. 그 뒤에 먹는 한 조각은 진짜로 맛있어져요. 절제가 아니라 감각의 재교육이에요. 회식 자리에서 첫 접시는 단백질과 채소로 채우고 튀김 달달한 소스는 맛만. 술은 가볍게, 물과 함께, 반면은 늦게, 필요하면 반만. 즐거움은 대화와 온도에서 와요. 다음 날은 죄책감 대신 수분 단백질 산책으로 회복을 앞당겨요. 한 번의 선택이 정체가 되지 않게 회복의 기술을 익혀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 한쪽은 단백질,
남은 한쪽은 통곡물 또는 뿌리채소. 올리브오일, 간장, 식초, 향신료로 맛을 내면 설탕이 필요 없어요. 배고픔은 식사로, 심심함은 활동으로 채워요. 허기를 음식으로만 해결하려다 보면 감정이 설탕을 빌려오거든요. 집밥 공식으로 바쁜 날도 안전망을 깔아요. 1. 설탕 음료 제로. 2. 맵기 단백질 확보. 3. 채소 2줌, 올리브오일 1숟가락. 4. 정제 탄수는 밥방면 절반부터. 5. 식후 10분 걷기. 6. 수면 7시간. 7. 스트레스 낮추기 루틴 하나. 이 7가지만 일주일 해보세요. 몸의 신호가 달라져요. 다음 선택이 쉬워지면 우리는 이겼어요. 같은 메뉴라도 순서가 중요해요. 채소, 단백질, 지방, 탄수 순서로 먹으면 혈당 상승이 낮아질 수 있어요. 포만 중추가 먼저 안정되고 탄수는 천천히 들어와요. 외식에서도 이 순서를 기억하면 급한 허기를 달래고 과식을 줄일 수 있죠. 몸은 작은 질서에 놀라운 반응을 보여요. 설탕이 줄면 처음엔 밋밋하지만 곧 감칠맛과 식감이 살아나요. 버섯 멸치 김된장의 깊이, 구운 채소의 단맛, 견과의 고소함이 올라오죠. 단맛 대신 온도소리 씹힘으로 만족도를 채우면 뇌는 더 다양한 보상을 받아요. 식사의 즐거움은 줄지 않아요. 방향만 바뀌어요. 유정과 체형은 스타트 라인을 정하지만 코스는 우리의 선택이 정해요. 어떤 사람은 탄수에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유연해요. 책의 메시지는 단순해요. 설탕과 정제 탄수를 줄여 인슐린의 잡음을 낮추면 각자의 몸이 가진 최선의 길을 찾기 쉽다는 것. 비교 대신 관찰과 조정으로 갈게요. 체중, 허리둘레, 식단 기록은 방향을 보여줘요. 하지만 몸의 감각, 포만, 기분, 수면, 붓기 이야말로 일상의 증거예요. 숫자가 좋지 않아도 오후 졸음이 사라졌다? 좋은 신호예요. 숫자와 감각을 한 주에 한번 엮어보세요. 그래야 조정이 쉬워져요. 책은 모두에게 하나의 정답을 약속하지 않아요. 대신 원리 인슐린 신호 낮추기, 설탕 정제 탄수 줄이기, 포만 우선을 건네죠. 이 원리를 바탕으로 언니의 일정 취향 문화에 맞춘 공식을 만들어봐요. 공식을 찾았다면 그게 언니의 정답이에요. 밤 11시 달콤한 무언가가 부르고 있어요. 이때 질문을 바꿔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당인가? 위로인가? 따뜻한 차와 샤워. 5분 스트레칭으로 위로를 먼저 줘요. 그래도 배가 고프면 단백질 지방 스낵으로 품위 있게 마무리. 내일의 나를 배려하는 건 오늘의 작은 전환이에요. 저지방에 익숙했던 분들이 자연식 지방을 조금 늘리면 오히려 덜 먹게 됐다고 말해요. 포만이 길어지니 간식이 줄고 집중이 유지돼 일상이 편해져요. 체중계의 변화가 더딜 때도 허리와 기분이 먼저 반응해요. 지방은 적이 아니라 협력자였던 거죠. 다만 원료가 좋은 지방을 고르고 가공과 튀김은 피하는 똑똑한 선택이 필요해요. 폭식의 날도 달달한 주말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사건을 해석해요. 나는 의지가 약해가 아니라 그날은 잠이 부족했고 스트레스가 컸구나로. 월요일은 보복 금식 대신 평소 식단으로 복귀, 물과 산책, 일찍 잠. 실패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보고 길을 수정하면 돼요. 허리둘레 1cm, 오후 졸음 사라짐, 야식 빈도 감소, 이건 다 승리예요. 체중계만 보는 순간 우리는 금방 지쳐요. 작은 승리를 모으면 몸과 마음은 가능하다는 기억을 쌓아요. 그 기억이 다음 주를 밀어요. 다이어트가 아니라 생활을 바꾸는 중이니까요. 왜 빼고 싶나요? 숫자 때문만은 아니죠. 가벼운 발걸음, 긴 하루, 덜 흔들리는 마음. 책은 결국 건강의 질을 높이는 선택을 권해요. 살이 빠지는 건 부산물이죠. 이유가 선명하면 유혹 앞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아요. 언니의 이유를 한 줄로 써봐요. 냉장고에 붙여요. 좋은 칼로리는 몸을 든든하게 쓰게 하는 에너지 단백질, 섬유, 자연스러운 지방,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 나쁜 칼로리는 저장을 부추기고 갈망을 키우는 에너지 설탕과 정제 탄수. 칼로리의 숫자보다 맥락과 신호를 보세요. 포만을 먼저, 설탕은 멀리, 꾸준히는 가까이. 결국 우리는 몸의 언어를 배운 거예요. 1일차 설탕 음료 금지, 2일차 아침 단백질 강화, 3일차 점심 채소 2줌, 4일차 간식은 단백질 섬유, 5일차 저녁 탄수 반으로, 6일차 식후 10분 걷기, 7일차 수면 7시간. 하나씩만, 하지만 확실하게. 일주일 뒤 몸의 노이즈가 줄며 선택이 쉬워질 거예요.
그때 다음 주를 설계해요. 언니, 오늘 우리는 숫자보다 신호를, 통념보다 몸의 언어를 배웠어요. 설탕과 정제탄수를 줄이고 포만을 먼저 챙기는 것 작지만 강력한 전환이에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일주일만 실험해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저녁 접시부터 바꿔요. 우리 내일 더 가벼운 걸음으로 만나요.